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변액보험의 모든 것을 함께 풀어볼 김문성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변액보험이 왜 필요하게 되었나 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적립형 펀드라든지 우리 변액 상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원금 손실이라고 하는 가능성, 그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고객들이 우리 변액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그 원인을 한번 대어보라 그러면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냐? 바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여러분 함께 그래프를 보시면서 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1995년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4.8%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쭉 떨어져서요. 2016년도 현재 1.5%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72의 법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어려워졌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1995년도 5월 달에 1년 만기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우리가 14.8%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2 나누기 14.8% 하게 되면 약 4.8년 정도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하지만 2016년도 3월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1.5%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무려 4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내 돈을 투자를 해서 2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불과 20년 만에 10배가 길어진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열심히 일해서 아껴 쓰고 그죠? 저축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도 이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자, 더구나 내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돈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물가라고 하는 놈이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 물가는 이자는 내 돈을 늘어나게 만들어주지만 물가는 내 돈의 가치를 줄여주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물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절대치는 분명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 이렇게 발표하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10%일 때 물가 상승률 5%, 6% 하고요. 금리가 1.5%일 때 물가 상승률 1%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즉, 물가가 높더라도요. 이 이상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면 물가는 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1% 낮다고 손 치더라도 내 재산의 가치를 늘려주는 금리가 불과 1.5%밖에 안 된다면 내 재산은 0.5%도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또 세금도 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금리를 보실 때는 금리로 우리가 자산을 늘려야 되냐 아니면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내 재산의 가치를 까먹는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같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를 감안한 금리를 실질금리, 그리고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금리,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즉,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나머지, 요게 이제 실질금리죠. 이 실질금리가 내 재산을 진짜 늘려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자, 1억 원을 투자합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36년 뒤에 만약에 2억 원이 됐다. 자,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난 걸까요? 줄어드는 걸까요? 를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억인데 36년 뒤에 2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1억 붙었죠. 이거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15.4% 뗍니다. 1,540만 원 떼죠. 또 물가 상승률을 만약에 2%로 만약에 가정한다면 2%가 36년 동안 계속 내 재산의 가치를 까먹었죠. 그게 얼마냐? 36년 동안 2%면 9,411만 원입니다. 즉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36년 뒤에 2억 원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내 재산의 가치는 불과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열심히 예금했는데 오히려 내 재산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실질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역으로 보신다면 제가 몇몇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은행도 조사해봤고 농협신한은행 조사를 해봤는데 SC은행의 홈앤세이브 예금이 발표된 금리가 제일 높더라고요. 1.5%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자, 이건 뭐냐? 명목금리가 1.5%라는 뜻이죠. 이거 1년 동안 예금하게 되면 1.5%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1.5%도 다 못 받아요. 이자 세금 떼야죠. 이자 소득세 15.4%를 떼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재산의 가치를 늘려주는 세후 실질금리는 1.27%에 불과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금의 현재 1.5% 정도의 금리가 인내할 수 있는 최대 물가 상승률이 1.27%밖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물가가 1.27%를 더 올라버리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임계치가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본다면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대세 큰 지장이 없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받아봐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물가가 떨어진다 그래도 1% 물가가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자산 증식은 초저금리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도래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선진국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겠지라고 생각을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데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 미국의 1975년도에 공금리가 5.8%였고요. 물가 상승률이 7%였습니다. 77년도에는 공금리가 기준금리 5.3%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6.8%입니다. 이건 뭐냐면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몇십 년 앞서서 고민했을 뿐이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금리를 통해서는 내 돈이 오히려 증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의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구나. 자, 이 시점에 미국에서는 변액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왜 변액보험이 출시가 하필 이때 되었을까요? 바로 저금리입니다. 금리를 통한 자산 증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률 1%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1억 원을 지금 투자합니다. 한 48년쯤 뒤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런지를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요. 자, 금리 1.5%로 운용을 했을 때, 그리고 3%로 운용을 했을 때, 4.5%로 운용을 48년간 했을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확연히 그 차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억 원 투자를 4.5%로 만약 운용을 했다. 그러면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3%로 운용을 했을 때 불과 1.5% 떨어졌습니다. 딱 절반입니다.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 1.5%로 운용을 했다. 그러면 48년이 지나서 불과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기 투자, 장기 목적 자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장기 목적 자금을 마련할 때 바로 수익률 1%, 수익률 1.5% 차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산 가치는 2배, 4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